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3일 오후 6시입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 그리고 정규재 TV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신랄한 비판을 해온 사람입니다. 물론 윤석열보다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이재명 비판을 더 많이 해왔죠. 양적으로는. 그런데 보수 언론인, 특히 유튜브를 가장 먼저 시작한 분 중에 한 분이라서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아주 남다르게 보인 점이 있어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보수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느냐 해서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잘 언급하지 않거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지금 한국의 보수를 아주 창피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침몰시키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등장했을 때 가장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가장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격투를 벌여온 사람이 바로 정규재 대표였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이준석 의원, 언론인으로서는 정규재 대표, 이 두 분의 노력에 의해서 그나마 부정선거 음모론이 요 정도로 차단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보수 지식인이라면은 먼저 이 정규재 대표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윤석열 비판한다고 정규재 전 주필을 비판한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아무런 논리가 없습니다. 지식인이라면은 최소한의 논리와 사실을 갖춰야 되는데 진영 논리밖에 없습니다. 왜 이재명은 비판 안 하고 왜 윤석열만 비판하느냐? 그건 또 사실과 다르고 그러다 보면은 남는 거는 왜 윤석열을 비판하느냐? 그렇다면 윤석열을 무조건 편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윤석열 팬클럽 내지 박수 부대 역할을 한 많은 자칭 보수 지식인들 눈에는 그게 가장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윤석열 비판하면은 화를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시달렸던 정규재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최보식의 언론에 전제될 때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윤 지키자 나선 노인들이 청년들을 영원히 돌아오지 않게 만들 것이다. 너는 왜 이재명을 비판하지 않고 윤석열만 비판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썼는데 오늘의 이 보수의 참 비참한 얼굴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한편 보수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보수가 철저하게 망가져야 된다. 철저하게 무너져야 한다는 생각까지 갖게 합니다. 오늘날의 보수의 위기는 보수 지식인층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가끔 저 이야기를 섞겠습니다. 너는 왜 이재명을 비판하지는 않고 윤석열만 비판하냐는 항의성 댓글이 종종 눈에 들어온다. 틀린 말이다. 지난 수년 동안 나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일을 해왔다. 나는 지금도 자유민주주의자이고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비판하자고 들면 민주당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선 형편없는 욕설로 댓글을 달아놓는 것은 본인의 인격 문제이므로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는 말부터 해둬야 하겠다. 최근 보수권에서도 정말
무참한 원색적인 비판들이 난무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나는 올해 초반 보수가 할 10가지 일이라는 글에서 좌파들과도 부지런히 대화를 나누기를 권한 바가 있다. 그렇게 하려고 필자 자신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좌파들을 만난다. 그들이 하는 말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여전히 자본주의는 악이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충고해 주는 것으로 대화는 코스화된다. 젊은 좌파 성향 기자들은 한심하다. 양해도 구하지 않고 녹음기부터 틀어댄다. 이런 잡스러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서서히 보수도 체면과 위신을 가리지 않고 욕설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다. 저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을 닮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계엄과 탄핵 사태와 관련하여 보수가 보여주는 비난조차 할 수 없는 고집센 어리석은 노인의 태도는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 보수의 입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또 하나의 87 체제를 만들어낼 거다. 이제 보수는 완전히 사라질 거다. 늙은 노인만 남을 거다. 그나마 끌고 모았던 2030은 다 도망갈 것이고 필자는 그들을 말릴 의사가 없다. 지난 20여 년 이상을 필자는 청년들을 자유화시키는 일에 바쳐왔다. 확실히 보수는 체면을 잃고 있다. 욕설조차 닮아간다는 것이 분명한 느낌이다. 좌파들은 욕설이 매섭게 들어온다. 원래 전라도 욕은 찰지다. 우파 활동하는 안정권도 욕설 하나는 찰지게 잘한다. 필자는 왜 이재명을 비판하는 글을 쓰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답은 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 필자는 요즘 이재명보다는 보수를 주로 비판한다. 맞다. 필자는 요새 우파적 보수가 견디기 어렵다. 지금 한국 보수는 전두환 시대의 보수로 돌아갔다. 암덩어리 종북은 역설적으로 전두환 통치에서 만들어진 전두환 키즈들이다. 종북 좌파가 번성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전두환 시대의 대학가에서부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030, 40, 50 세대는 앞으로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그리고 공부를 더해도 진영으로서의 보수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들은 지금 보수가 하는 짓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다. 군사를 동원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미치광이 짓을 종북 척결을 위한 지도자적 결단이라고 선언하고 데모하고 응원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아예 말문을 닫고 있다. 보수가 하고 있는 짓은 두고두고 각인된다.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이고 김건희의 문제인 것을 진영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회 구성이 민주당 절대 우위로 편성된 답답한 상황을 부정선거 문제라고 빡빡 우기는 정신질환자들이라고 그들은 기억할 것이다. 필자는 윤석열이 지난 총선에서 소수당이 되었기에 다행이지 다수당을 얻었다면 무슨 짓을 했겠는지 오히려 궁금해질 정도다. 종북 문제가 진정한 문제였다면 오히려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이 많이 해결해 놓았다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종북 국회의원은 거의 없다. 마음속 깊은 자생 종북은 몰라도 세칭 종북은 죄다 낙선으로 쫓겨났다. 민주당의 대중 지지가 한때 폭락하여 위기 국면으로까지 치닫던 바로 그 일이 종북을 내치면서 일어난 내전의 뒷끝이었다는 사실도 윤통은 몰랐다는 것인지 멍청하다. 윤통의 망상과 보수 언론 탓이다. 그 시점의 문제 보도는 조선일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종북이 넘쳐난다면서 계엄을 선언할 때 그 종북은 누구를 말하는지, 공공질서가 무너져 엉망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무슨 망상장애도 아니고 저 사람은 제정신인가를 모두가 말하지 않았나. 필자는 윤통의 정신상태를 의심한다. 진단이 필요하다. 변호사라는 인간은 윤의 얼굴을 봤다고 하지만 얼굴을 보기는 했다는 이 말이 무엇인가? 그리고 국회 주변의 공공질서가 붕괴되었다면 이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정치를 통해 해결할 문제였던 거다. 그런데 대통령이 예산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진정한 문제다. 예산은 감액 예산이 원래 합헌적이요 예산 회계의 원칙에도 맞다. 워낙 증액 예산에 길들여 있다가 보니 잘못된 것을 옳다 하는 꼴이다. 그것을 계엄의 명분으로 삼는다면 매번 셧다운으로 고통받는 미국 대통령이 벗은발로 뛰어오지 않겠나. 특활비는 지금 거의 급여 보조비로 쓰고 있다. 비정상적이다.
특활비 없애서 수사를 못한다고? 정말 보수라는 노인들은 알면서 일어나 몰라서 일어나. 사실 이런 상황은 설명도 필요 없다. 누가 몰라서 그러나 지금은 무조건 우리 편이 이겨야 하는 거거든. 누가 이렇게 외치고 싶을지도 모른다. 아니 이렇게 외치고 있다. 그러나 보수의 어처구니 없이 완강한 이런 태도는 두고두고 보수를 괴롭힐 것이다. 보수는 이제 두고두고 또라이 집단으로 인식될 것이다. 2040 세대는 앞으로 국힘당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 세대는 자유주의적 태도가 입숙한 세대여서 민주당으로 가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여러 세대 중 처음으로 국힘당 주변을 맴돌아왔다. 이제 이들은 떠나갈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가 연거푸 권력을 거머쥐면서 그 반작용이 거대한 종북 좌익을 만들어냈듯이 그들은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세대라는 정치적 이름을 가질 것이다. 윤통이 남긴 것은 그런 것이다. 오늘 윤통을 지키자면 나선 늙은 그대들이 젊은이들을 영원히 돌아오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젊은이들, 특히 2030 세대는 한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매개로 해가지고 보수화의 경향까지 보였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이긴 다음에 1등 공신인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면서 2030이 배신감을 느끼고 합리적 중도와 함께 이탈함으로써 윤석열의 지지율은 50%에서 20%대로 폭락을 했고 그 여론 구조가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그리하여 총선 참패 그리고 그 수렁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일으킨 비상계엄령 사태 결국 윤석열의 오늘의 몰락을 가져온 것은 이준석 문제였습니다. 이준석 문제는 2030 문제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규재 대표는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30 플러스 40까지 합쳐서 이 세대가 그러니까 유권자의 반쯤 되는 세대는 영원히 보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자칭 보수당인데 오늘 이 시점까지도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표현대로 한다면은 윤석열이라는 썩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인수봉은 대권 고지입니다. 몇 달 안으로 다가올 것이 틀림없는 조기 대선에 윤석열이라는 썩은 새끼줄을 잡고 그 고지로 올라가고 있는 국민의힘. 이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 되고 국민의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